뭐 일단 우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서 나오는 민주법학이라는 잡지가 대중들에게 다 공개돼 있고 접근하기 굉장히 쉽지요. 그래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5년 전에 쓴 글이지만 제 글을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읽어주신다는 것 저로서 고맙고 기쁜 일이죠. 2015년하고 차이랄까?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상황이 더 나빠졌다. WHO에서 병에 대한 명칭 부여에서 지역이나 사람 이름을 쓰지 말자. 그 점은 이제 발전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한 폐렴이라는 말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갖고 있는 혹은 감염병이 갖고 있는 어떤 전파력,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어떤 혐오의 전파력을 그대로 실증해 보였다는 점에서 지금도 보면은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 중에 보면 자가격리라는 게 있고 강제격리가 있습니다. 한 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관심이 있었고요. 특히 자가격리 같은 경우 저는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가격리 안 하고 나오면 어떡할 건데 5년 전에 지금 비교를 해보면 법 상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파급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대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푸코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뭐 생명정신이나 생체 권력 이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됐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제 국가법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스스로 규제와 통제와 규율을 내면화하고 그 내면화에서 벗어난 사람은 벌써 이게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 처음에 출발점은 자가격리라든지 강제격리라든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규범 상태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확진을 받은 사람, 확진되지는 않지만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보균자. 그런 사람들 법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이라고 합니다. 일반 접촉자라는 사람들 있죠? 그 법에 안 나오는 개념입니다. 법이 지금 대응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근데 자가격리를 시킨다든지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 그럼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있죠. 규범적인 모호성이 있다. 처음에는 포인트를 맞췄고 그걸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법과 법 아닌 것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호모사케르 같은 데서 분석했던 그런 분석들이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위험에 대한 정도와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위험.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세상이 됐느냐. 세계화의 악영향이라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 이런 말을 하지만 10년, 20년 전보다 의학은 당연히 발전돼 있고 기술들은 훨씬 더 발전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 위험은 그렇게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위험 인식도죠. 엄청나게 센시블해진 겁니다. 객관적인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건 맞지만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위험에 대한 감각들을 지나치게 키움으로써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그걸 방치하면 경찰이 바로 작동합니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권고를 해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적인 전문성을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전문가들이 펼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3자적인 관점에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하는 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되 그것들의 문제점들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도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점에서 좀 성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15년 메르스로부터 뭘 배웠느냐는 거죠.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조치들을 국가가 했고 어떤 식으로 이걸 막기 위한 시스템들이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고 시민들 어떤 식으로 배제됐고 어떻게 해서 혐오는 확산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보고서를 내고 거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죠. 항상 위기를 이용해서 위기를 기화로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서 새로운 통제 시스템,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방안들 보면은요.
그냥 못 들어오게 막고 먼저 감시하고 더 철저한 그거예요. 그게 방향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태가 발생하고 종결되었을 때 그 종결되고 난 이후의 사태의 정리랄까? 뭐 개인한테 맡기고 있어요. 고통도 개인이 받고 개인은 익명의 개인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번호로 호명됩니다. 저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하나 하고 싶은 말씀은 이 통관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갑자기 과로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거 계속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과부하가 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정치권에서 왜 중국 사람들만 하냐 그걸 확대하기 시작하면은 예컨대 인도, 태국 하면은 아마 그 검역하시는 분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안전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희생돼야 됩니다. 특히 이런처럼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연대는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초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시아 인종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퍼지고 있다.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우리가 혐오하는 만큼 우리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호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벌써 5년밖에 안 됐지만 그 사이에 이 세계는 더 양극화됐다.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면 생각도 양극화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점점 더 살기 어렵기 때문에 병들도 더 쉽게 확산하고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열심히 썼고 그런 문제의식 갖고 썼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목을 전염병과 법, 메르스와법에서 전염병의 법률학 이렇게 지어놓고 그냥 혼자 쓰면 좋아하면서 이런 제목도 만들 수 있구나 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많이 읽어주시고 또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해 주시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